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고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맞물리면서 일단 하락세를 멈춘 채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정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에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12월 3주차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었다가 지난주에는 하락세를 좀 멈추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긍정평가가 39.9%였고요. 네. 부정평가가 52.3%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37%라는 최저치 보도가 있었는데 갤럽 조사는 이제 목요일까지 이루어졌던 거였고요. 금요일 날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금요일 날은 40%를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일간으로 보면 수요일 날 지난주 17일이었죠. 37.8%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목요일 날 통진당이 국회 농성에 돌입했던 날이었는데 그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금요일 날은 42.6%를 기록했고요. 오늘 중앙일보 조간에 보도된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금토일 날 조사된 결과를 보면 43.3%로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서 일단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간 지지율로 보니까 변동폭이 컸네요. 네. 자,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더 있죠. 이건 통진당 해산 결정 이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라고요? 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 앞서 이택수 대표께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18일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가 있기 하루 전날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고 긍정평가가 지난 4개월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 이후 거의 최저 수준인 이 긍정평가가 37%, 부정평가가 최고치인 과반이 넘는 52%의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과연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이 하락을 멈추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브레이크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이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이후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요한 결과는 왜 그럴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주요한 이유는 이 보수 진영에서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촉발된 이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이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결과가 알려지면서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면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그리고 이 가정주부층에서 결집되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지지율 하락은 멈추고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하나 궁금한 질문 제가 묻고 제가 계속 답을 드리는데 과연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는데요. 대통령 부정평가의 본질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그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로 거론됐던 이 인사혁신 또는 대통령의 국정 실천, 공약의 실천 성과가 나타날 때야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그 지지율 하락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은 많다라는 거고요. 또 그 중에 또 눈여겨볼 부분이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에서도 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쯤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금요일에 발생한 통합진보당 해산, 이른바 종북 이슈. 이런 것들은 그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목요일부터 반등해서 금요일 날은 40%를 회복하는 조사 결과가 지금 두 군데 나왔다는 거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요.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 시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건 유출 파문 때문에 굉장히 당청이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헌재에서 이제 그 시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반등을 했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그래서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여론의 흐름으로만 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파동을 겪으면서 청와대에서 개강론,
네. 개편론, 인적 쇄신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그 시점에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청와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꼴인 69.9%로 나타났고요.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0명 중에 1명꼴인 9.8%에 불과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무려 93.1%가 쇄신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2명 중에 1명꼴인 49.7% 그리고 무당파층에서도 6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통합진보당의 해산 선고 결과와는 별도로 대통령의 인적 쇄신은 줄곧 여론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임기 3년 차부터는 본격적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인사 쇄신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일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층에서도 인적 쇄신은 해야 된다. 네. 이런 여론이 더 높다라는 점에서는 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죠? 네. 자, 통합진보당 지방 비례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됐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서는 이미 그 무효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오늘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비례대표 의원 6명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 이제 청와대 인적쇄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이런 국민의 여론에 귀를 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적쇄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게 어느 정도의 시점에 이게 나올 것이냐. 이건 글쎄요.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그 국정 문건 유출 수사의 어떤 흐름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문건 유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연말까지는 뭐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또 통진당 사태도 통진당 자체적으로도 지금 명문화되지 않은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해산이 됐기 때문에 네. 통진당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아마 내년 초나 아니면 집권 2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3년 차가 시작되는 2월 말쯤에 예. 이런 개각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청와대에서도 아마 면밀한 검토를 내년 초나 2월 말쯤에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적 논란을 상당히 피하는 시기인데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말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여론의 예. 관점에서는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를 좀 비켜가고 또한 2월 초에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또 4월 28일에는 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설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이후 시기이면서도 이 선거 시기는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시기.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이 개각 그리고 중폭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인적 쇄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 그럴 경우에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 이 지도부에서도 이 국정 협력의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만은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다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봄쯤 중폭 이상의 개각을 예상하신다. 자, 앞서서 의원직 상실 판결도 났으니까요. 이번엔 통진당 해산 이야기를 좀 더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둘로 좀 나눠지는 양상인데 네.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통진당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60.7%였고요. 네. 무리한 결정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28%로 대략 2배 이상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된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4%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고요. 예. 네. 방금 이제 속보가 전해진 비례대표 의원 네, 소식도 지방 있었습니다만, 비례의원이요. 예, 의원직을 내놓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55.8%로 중앙일보 결과에서 나타났고요. 또 무소속으로라도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의견이 38.8%. 대략 지금 10명 중에 한 6명가량은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의견은 과반 정도고요.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우려가 한 30%인데 그렇다면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돼서 그 소위 말하는 여론의 후폭풍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워낙 최근 들어서 낮았기 때문에 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일이 이제
그 만회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다만 부정평가가 지금 50%가량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보역 갈등, 그러니까 51대 48%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통합진보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성이 강한 분들은 무리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을 좀 나타내고 있고, 네.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한 절반가량이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예. 차원에서는 부정평가가 계속 공고화되고 있다는 어떤 지유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긍정평가라고 얘기되는 콘크리트 지지율 40%는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한시름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 부정적인 우려는 30% 정도에 그치기는 했지만 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상당히 부각될 수 있겠는데 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라는 일부의 어떤 주장 때문에 상당히 정쟁화될 우려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의도 정치권에서 좀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많은 이슈들이 정쟁화되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는 실망감과 함께 또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파행적인 결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30% 정도에 그치는 우려이지만 네. 국민 통합에 좀 걱정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 미니 보선에 벌써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세 곳에서 통진당 실시됐죠. 네. 의원들이 내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의석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야권 연대 이제 그 실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진당이 이제 무소속 후보로 지금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과 과연 연대할 것이냐, 단일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동작을의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이탈한 과거 새정치연합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팽팽한 싸움이 됐었고요. 또 성남 중원의 경우에도 몇백 표 차이로 아깝게 새누리당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번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야권 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렇기 예.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는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서 손을 내밀 것이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역시 또 야권 연대가 쟁점이 되겠군요. 네,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는 이 통합진보당의 전 의원들이 세 곳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현실적인 결과를 또 고려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새누리당 대 이 야권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일화는 더 이상 명분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 그리고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리고 정의당까지 출마할 경우에는 1대3 구도가 될 경우에는 이 새누리당에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선거 국면이 재보궐선거의 속성상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런 현실적 결과를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이 선거의 결과도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야권의 강세 지역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관악을, 성남 중원, 네. 그리고 이 광주 서구을. 예. 그렇지만 이 지역들은 무엇보다도 야권이 어떤 형태로 통합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어떤 인물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여론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여론의 정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